자, 과세 요건, 요 세가 세금이라 그랬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이게 과세 요건입니다. 별거 아니지, 그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법률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게 그게 세금이다. 그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칸 옆에 보세요. 따라서 빨간색 밑줄 칩니다. 사업상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조세가 아니죠. 왜요? 이거 법률에 의한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사업상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무는 조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상값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반대급부입니다. 반대급부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받는 보상이나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반대급부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혜택을 받는 거, 이걸 반대급부라 그래. 그런데 세금은요, 특이하게요, 반대급부는 있기는 있는데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보세요.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국방이 튼튼해지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 치안이 튼튼하게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낸 사람 먼저 보호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급부를 받는 건 아니야. 다만 국방이 튼튼해지고 동네가 안전해지면,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학교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밤거리도 다니고 간접적인 혜택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반대급부가 있긴 있지만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반대급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전급부예요. 금전급부는 뭐예요? 돈으로 낸다. 현금으로 내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금은요, 원칙이 뭐예요? 현금으로 내는,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죠. 중요합니다. 빨간색 체크합니다. 상속세 빨간색 밑줄, 종합부동산세 빨간색 밑줄. 자, 얘네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합니다. 예전에는, 요게 2016년 개정사항이에요. 예전에는요, 증여세,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중에 보상채권에 한해서는 물납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요, 이제 물납이 뭐예요?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뭐 재산으로, 뭐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거야.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전급부의 예외죠. 그죠? 원칙 뭐야? 현금으로 내라. 금전으로. 그런데 예외. 물건으로 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는 물납 가능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돼서 이 두 가지만 허용됩니다. 요번에 7급 시험에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정됐는데 명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세금에만 물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 경우에서 예외적인 물납이 가능하다. 자, 기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조세의 분류 갑니다. 세금을요, 성격상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세금을 성격상 분류를 해봤더니 거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각각 성격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 주체가 국가면 국세죠.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입니다. 선생님,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나중에 뭐 행정학 같은 거 배우시면 자세히 구분하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선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을 뽑는 행정단위가 있죠? 그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선거로 자치단체장을 뽑는 최소한의 행정구역. 쉽게 얘기해서 시장 뽑죠. 군수 뽑죠. 도지사 뽑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장 뽑죠. 그죠? 그래서 시, 군, 구, 뭐 서울특별시, 무슨 도 이런 데가 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과세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 이렇게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이니까요. 빨간색 체크합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 빨간색 체크. 그리고 세수 용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가 여부에 따라. 전가라는 게 뭡니까? 야, 너 책임 전가하지 마. 많이 들었죠? 그죠? 안 들어봤어?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투철하시군요. 저는 가끔 들었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마, 선생님이. 그죠? 전가라는 게 뭐예요? 남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한테 떠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일단은 결론 먼저 책에서 보죠. 직접세라는 건 뭐예요? 맨 오른쪽에 보세요. 결국 납세 의무자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이 남한테 전가되지 않는 게 직접세죠. 간접세는요,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얘가요, 나라의 세무서에 세금을 낼 게 100원이 있습니다. 세금을 낼 게 100원이 있어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얘가 누굽니까? 얘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쉽죠, 그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뭐 어렵지 않지 뭐. 그지? 자, 그런데 얘가 세금 100원을 내는데 요 100원을 어떻게 내느냐? 자기 주머니, 갑돌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100원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요, 갑돌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을순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세금을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100원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고, 직접 이 100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는 자, 그래서 얘를 담세자라고 합니다. 담세자. 무슨 의미예요?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자, 자기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담하는 자, 담세자.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자기가 낼 세금 100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그러면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다는 얘기죠. 전가 안 했네. 떠밀지 않았네. 지가 낼 거 지가 냈네. 그죠? 따라서 이걸 뭐라 그런다? 직접세라고 부른다. 요거를 직접세. 얘는 어떻습니까? 지가 100원 내야 되는데 을순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냈죠? 담세자하고 납세 의무자하고 다르네요. 그죠? 따라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간접세라 그런다. 세금이 전가됐죠? 세상에 자기가 낼 세금이 전가되는, 남한테 걷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커피 드시는데 요 커피 사 먹으려고 1,000원을 냈다. 세금 낸 겁니다. 1,000원에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 세금을 누가 내요? 커피판 사장님, 가게 사장님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이 낼 세금을 전가시켰잖아. 그죠?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세금이 뭐예요? 그게 우리 2주 후에 4시간 뒤에 배울 부가가치세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로 나눈다. 인적사항 고려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측정 단위에 따라 구분하는 걸 보세요. 자, 세금을 계산할 때요. 세금 계산은요,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 볼 건데, 세금을 계산할 때 내야 될 세금을 이렇게 세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값이라 그럴까요? 값. 그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이러면 내야 될 세금이 계산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 요거 배울 거야.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값어치를 과세표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내야 될 세금 1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요 값어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로 원으로 계산하죠. 그죠? 몇 원. 그래서 뭐 10,000원에 10% 그러면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요, 수량으로 개나 아니면 뭐 인원수나 아니면 리터 같은 걸로 요 값어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계산할 때는 퍼센트 비율을 곱하면 되고, 이렇게 계산될 때는 원을 곱하면 되겠죠. 몇 원 이렇게, 리터당 몇 원 이렇게.